거대한 드래곤의 시체가 차갑게 식어가는 던전의 가장 깊은 곳에서 파티원들의 숨소리만이 들려옵니다. 용사 가리우스는 자신의 성검을 갈무리하며 불쾌한 시선으로 카이토를 쏘아봅니다. 너 같은 무능한 백마도사는 이제 우리 파티의 명성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카이토는 상처 입은 동료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힐을 뿌렸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멸시뿐이었습니다. 마법사 레나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카이토가 건 버프가 너무 약해 사냥 속도가 느려졌다고 투덜댑니다. 사실 카이토는 파티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수십 겹의 중첩방어 마법을 유지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가리우스는 주머니에서 금화 몇 잎을 바닥으로 던지며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칩니다. 바닥에 떨어진 금화들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카이토의 자존심과 함께 흩어집니다. 카이토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어두운 던전 입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치며 고독함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는 국가 권력급 대연자의 제자로서 배운 가르침이 과연 틀렸던 것인지 자문해봅니다. 하지만 그는 비굴하게 매달리는 대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로 결심하며 주먹을 꽉 쥡니다. 며칠 후 카이토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모험가 길드 새벽에 날개에 도착합니다. 길드 내부는 수많은 모험가들의 목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 활기가 넘칩니다. 게시판을 살피던 카이토의 눈에 다급하게 동료를 구한다는 공고문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때 한 여전사가 다가와 그의 백마도사 복장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말을 겁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와 함께 임무를 수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카이토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며 자신의 실력이 부족할지도 모른다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여전사 리아는 그런 카이토의 손을 잡고 동료들이 기다리는 테이블로 그를 이끕니다. 테이블에는 거대한 토끼를 든 수인 전사와 지적인 분위기의 궁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이토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현재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리아는 최근 인근 숲에 출몰하는 마수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힐러가 없어 번번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며 카이토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카이토는 이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서 이전 파티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동료애를 느낍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들과 함께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행은 무기를 점검하고 활기차게 마을 입구를 나섭니다.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갑자기 숲풀 사이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고블린 무리가 튀어나와 공격을 개시합니다. 리아는 방패를 앞세워 고블린의 공격을 막아내며 최전방에서 싸웁니다. 카이토는 지팡이를 높게 들고 아군 전체에게 강화 마법 프로텍션을 시전합니다. 리아는 평소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방어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을 느끼며 깜짝 놀랍니다. 수인 전사 바르가스는 카이토의 공격력 버프를 받고 단숨에 고블린들을 날려버립니다. 이런 고위급 버프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쓰다니 정말 대단한 실력이에요. 카이토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첫 전투를 완벽하게 승리로 장식한 그들은 서로의 실력을 신뢰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캠프파이어 주변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카이토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리아는 카이토에게 우리 파티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며 끝까지 함께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잠시 숲의 저편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마력이 감지됩니다. 땅이 울리고 거대한 그림자가 일행의 캠프를 덮치기 시작하자 모두가 무기를 집어듭니다.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는 거대한 눈동자들이 카이토 일행을 향해 서서히 다가옵니다. 리아는 그것이 이 지역의 지배자인 바실리스크임을 직감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설상가상으로 리아의 동료 중 한 명이 마력을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카이토는 그 환자의 증상이 단순한 부상이 아닌 금기된 저주임을 알아채고 경악합니다. 괴물의 포효가 숲을 뒤흔드는 가운데 카이토는 동료의 생명과 괴물의 위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과연 카이토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동료들을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까요? 카이토는 자신을 믿어주는 리아의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아는 그를 이끌고 거대한 길드 건물의 지하 훈련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훈련소 안에는 이미 수많은 모험가들이 카이토의 시험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리아는 카이토가 보여줄 백마법의 정수가 파티의 마지막 조각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쏟아지는 화살 소나기 속에서 모든 동료 인형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카이토는 스승님께 배운 호흡법을 떠올리며 손끝에 마력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푸른색 장벽이 훈련장 전체를 감싸 안으며 펼쳐졌습니다.
일반적인 백마도사의 수준을 아득히 초월한 마력의 농도에 구경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훈련장 한 구석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리아의 파티원인 마르크가 창백한 안색으로 달려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여동생 미나가 앓고 있던 원인 불명의 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크는 최고의 성직자들도 포기한 이 병을 고쳐달라며 카이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카이토는 망설임 없이 미나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고대 마수 바실리스크의 강력한 저주가 섞인 독이었습니다. 카이토는 자신의 모든 마력을 개방하여 이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승님이 전수해준 성역의 숨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카이토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빛의 파동이 미나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주의 기운은 거세게 저항하며 카이토의 정신을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카이토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강력한 마력을 주입하여 저주를 압도했습니다. 검게 물들었던 미나의 핏줄이 서서히 본래의 색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었던 미나의 호흡이 평온해지며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기적을 목격했다는 듯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르크는 눈물을 흘리며 카이토에게 평생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리아는 카이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정식으로 S랭크 파티 영입을 선언했습니다. 카이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자신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리아의 표정은 이내 진지하게 변하며 다음 임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를 중독시킨 바실리스크가 북쪽 숲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괴물은 단순히 독을 뿌리는 수준을 넘어 숲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카이토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그 괴물을 처단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리아의 지휘 아래 S랭크 파티는 즉시 토벌 준비를 마치고 성문을 나섰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카이토는 주변에서 느껴지는 살기를 감지하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숲풀 사이에서 붉은 눈빛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실리스크를 호위하는 변종 하이울프 군단이었습니다. 리아는 검을 뽑아들며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외쳤습니다. 카이토 역시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방어막을 전개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이울프들이 동시에 파티를 향해 달려들며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아의 검격이 늑대들을 베어넘기는 동안 카이토는 완벽한 타이밍에 힐을 시전했습니다. 하지만 전투 도중 대지가 격하게 흔들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파티를 덮쳤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바실리스크의 거대한 머리가 모습을 드러내며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리아는 도끼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졌고 파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카이토는 모두를 지키기 위해 금지된 고위 성법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실리스크의 눈이 붉게 타오르며 카이토를 비웃는 듯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실리스크의 붉은 눈동자가 카이토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소름 끼치는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동료들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이토는 더 이상 예전의 겁쟁이 백마도사가 아니었기에 지팡이를 굳게 쥐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괴물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며 자신만의 성스러운 마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실리스크가 거대한 몸집을 비틀며 카이토를 향해 치명적인 독리를 드러내고 돌진했습니다. 카이토는 침착하게 주문을 외우며 전방에 강력한 신성 방어막인 홀리실드를 전개했습니다. 괴물의 머리가 방어막에 부딪히며 거대한 굉음과 함께 동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이토는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빛의 창을 소환하여 괴물의 눈을 조준했습니다. 신성한 빛의 창이 바실리스크의 눈에 박히자 괴물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동굴 밖에서 수천 마리의 하이울프 군단이 몰려오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숲의 최상위 포식자인 하이울프들이 바실리스크의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것입니다. 카이토는 당황하는 동료들을 뒤로하고 동굴 입구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마력을 이번에는 모두를 위해 개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이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마력이 밤하늘을 뒤덮으며 거대한 마법진을 형성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하이울프들이 카이토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세레스티얼 저지먼트, 카이토가 외치자 하늘에서 무수한 빛의 화살이 빛처럼 쏟아졌습니다. 단 한 번의 광역 마법으로 몰려들던 하이울프 군단은 순식간에 정화되어 소멸했습니다. 모든 적을 물리친 카이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팡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카이토를 부둥켜 안으며 그의 승리와 안녕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바실리스크가 사라진 동굴 안쪽에서 신비로운 치유의 샘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카이토는 그 샘물을 길어 동료의 여동생에게 먹였고 그녀의 안색은 금세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기적처럼 병에서 회복된 여동생이 눈을 뜨자 오빠인 전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S랭크 파티의 리더는 카이토에게 다가와 정식으로 파티의 브리더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카이토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았습니다. 한편 소식을 들은 이전 용사 파티는 카이토를 버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몰락해갔습니다. 이제 카이토의 이름은 제국 전역의 국가권력급 성자로 칭송받으며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카이토는 스승이었던 대연자의 무덤을 찾아가 자신의 성장을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 사이로 스승의 인자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다시 지팡이를 짚고 길을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함께할 진정한 동료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일행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음 모험지가 기다리는 지평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카이토의 마법은 이제 파괴가 아닌 세상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왕국의 성벽 너머로 울려 퍼지는 승전보는 그들의 전설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동료들과 나누는 사소한 농담 속에서 카이토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떤 강력한 마무리나 시련이 닥쳐와도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이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승님께 부끄럽지 않은 마도사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숲의 정령들이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듯 반짝이는 가루를 흩뿌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무시당하던 백마도사에서 전설의 영웅으로 거듭난 그의 이야기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국가권력급이라 부르지만 그는 그저 동료들의 소중한 친구로 남길 원했습니다.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과 함께 위대한 여정의 막이 내립니다.